자, 이제 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면 지금 딱 중반에 이제 시작이 접어들었죠. 토에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천간에 뭐가 있어요? 무토하고 기토를 보겠죠. 무토와 기토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 토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지토, 오행의 토는 산재사유. 자, 이게 별이 유자예요. 자, 네 별이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네 별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림이 나오니까 밑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이거가 네 개의 묘가 되나요? 자, 이걸로 할게요. 후천방이 팔계대로. 자,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이면 화죠. 구리화 중절 화. 그러면 사오미죠. 그 다음에 태. 여기는 서쪽이죠. 그럼 뭐죠? 신유술이죠. 신유술. 자, 북쪽은 감계. 일감수 중엔 그랬죠. 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 자, 축 그랬죠. 그 다음에 진계, 동계죠. 그럼 뭐죠? 인, 묘, 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토가 여기 진토, 진토가 수의 고장지고 미토는 앞선 계진 목의 고장지고 술토는 앞선 화의 고장지고 축토는 앞선 계절의 금의 고장지죠. 그래서 이 각 계절로 넘어가는 각 골목마다 계절 그 전환기죠. 계절이 바뀌는 때마다 네 군데에 이 토가 있죠. 그거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행 중에 토라고 하는 것은 네 별이에 머물러 별이에 흩어져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그 구석을 말하겠죠. 여기 보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이라는 의미로서 감방을 의미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방의 진토, 간방의 축토, 건방의 술토, 그 다음에 신의의 미토 이게 있죠. 그런 거를 말한다.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러므로 금목수화, 그걸 말하겠죠. 그리고 의성상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상을 만들어요. 상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사시가 개 모두 유 있다. 유용 쓰임 있고 유기 꺼려하는 게 있다. 그렇죠. 이 사시라고 하는 게 모두 쓰임도 있고 꺼려하는 바도 있게 된다. 화사유야라. 화는 어디서 죽어요? 유에서 죽는다. 수왕자야. 수는 어디에서 왕하다? 자수에서 왕하다. 왜냐하면 또는 모두 또는 대개 흔히 토의 화운. 토는 화운에 의지하고 의리할 자죠. 화사 즉 토수. 화가 죽은 즉 토가 갇히고. 토의 수제. 토는 수의 재성을 기뻐하고. 수왕 즉 수가 왕한 즉 토가 허하고. 토국수가 안 된다는 겠죠. 토가 너무 강하면 토득금화. 토가 금과 화를 얻고 그러면 방성대기 바야흐로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금과 화를 만들면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토고 무기. 토가 높고 무기 귀함이 없으면 공야 회진 뭐죠? 빈 것이 이끈다. 뭐다? 재와 티끌. 그죠? 재와 티끌을 이끈다. 토치 즉체. 토가 모이면 즉체하고. 우리가 뭐죠? 체한다 그러잖아요. 뭐 밥 먹고 나서 체한다. 그것처럼 어딘가 막히고 그 말이죠. 토산 즉경. 토가 흩어지면 그런 즉경 가볍다. 지금 토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번역되어 있는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행에서 토는 사방의 구석에 흩어져서 배속되므로 금목수화가 토에 의지해서
형상을 이룬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금은 뭐죠? 서쪽, 목은 동쪽, 수는 북쪽, 화는 남쪽. 각각 방위에서 각각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각각의 진미, 그 다음에 술축 이렇게 토가 있었죠. 각각의. 그래서 토에 의지해서 이 형상을 이룬다. 이것은 사시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되고 싫어하는 것도 된다. 화는 유에서 죽고 서라고 돼 있나요? 앞에 우리 본문에서 유였죠. 유. 서가 아니라. 그래서 유로 고치겠습니다. 자, 유로 고치고 아까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사 즉 화사유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병화나 무토는 유에서 사요. 12호성에. 그래서 병유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유사 또는 무유사. 병은 유금에서 죽는다. 병화가 유금을 극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에서 죽는다. 이제 가을 기운이 오면은 화의 기운이 사그라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화는 유에서 죽고 수는 자에서 왕성하지만 자가 자오모유에서 자가 수의 왕지죠. 그리고 대체로 토는 화의 운행에 의지한다. 화생토가 되니까 화가 사이면 토는 수다. 왕사 휴수사자가 되잖아요. 휴수사. 그렇죠? 토는 수라는 재를 기뻐하지만 수가 왕성하면 토가 공허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휩쓸려 가죠. 토가 금화를 얻어야만 비로소 큰 그릇을 이룬다. 금은 예컨대 이제 뭐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그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 만들 때 그 틀 있죠. 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불에다가 꽂아야 되죠. 그래야만 토가 뭔가 그릇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 만들 수 있는 그걸 말하고 화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도자기를 구워야 되겠죠.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귀함이 없으며. 토가 너무 많으면 좀 우리가 답답해 보이죠. 토가 너무 많으면 공연히 먼지만 일으킨다. 토가 많으면 먼지만 일으킨다. 토가 모이면 막히고 토가 흩어지면 경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토가 금화를 얻으면 비로소 큰 그릇을 이룬다. 요거 자 토가 너무 많으면 귀함이 없고 막힌다. 막히고 자 많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토가 많으면 우리가 토가 뭐에 해당되는 거죠? 무토 기토가 특히 무토가 뭐야? 비장, 위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잘 안 되면 비장 위장이 뭐죠? 약하게 되는 거죠. 그 비가 없어도 그렇고 토가 없어도 그렇고 토가 너무 많아도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다. 사주 볼 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맞아요. 혹시 소화가 잘 되십니까? 물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가 너무 토만 많으면 또 안 됐고 그렇죠? 토가 또 많으면 먼지만 익히고 토가 흩어지면 경박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의 기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토가 흩어지면 경박해진다. 먼지만 풀풀 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방위도인데 이미 한 번씩은 보셨죠. 자, 자오 구리와 중절 그렇죠? 구리와 중절 그 다음에 얘가 숫자가 9가 되고 일감수 중연 그랬죠? 일감수 그렇죠? 구리와 중절 그 다음에 묘 삼진내하연 삼진내하연 동쪽이죠? 그 다음에 칠택택상절 그 다음에 중국은 뭐가죠? 5가 되죠. 그 다음에 사손풍화절 사손풍화절 자 손께 있죠? 여기는 풍화를 의미하고 5 중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육건금 사면 육건금 사면 건께 그 다음에 칠택택상전 팔간산 상현 그렇죠? 후천수 팔간산 상현 간께 그리고 이곤지 중절 그렇게 됐죠. 이곤지 3절 그래서 이 공께 2 그래서 이게 뭐예요? 1, 2, 3, 4, 5, 6, 7, 8, 9 이거 뭐죠? 이렇게 붙이면 15죠.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5 이거 뭐죠? 이거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기문이라든가 이럴 때 이 위치 뭐죠? 이거 숫자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태, 칠택택 상절. 위에가 끊어졌죠? 자, 위에가 끊어졌으니까 소녀겠죠. 같은 거는 무시해요. 무시하고 틀린 것만 보면 돼요. 자, 삼진, 내하연. 밑에만 연결됐죠. 같은 거 무시하고 이거 뭐죠? 밑에니까 첫째, 둘째, 셋째야. 그러니까 첫째 남자가 되죠. 장남.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니까 셋째 여자니까 막내딸, 소녀가 되는 거예요. 구리와 중절, 가운데가 끊어졌죠. 요거 무시하고 요거 무시하고. 좀 뭐죠? 두 번째 남자죠. 두 번째 여자죠. 끊어졌으니까 중녀. 그 다음에 일감수 중연. 이건 뭐죠? 가운데가 요건 틀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감수 중연. 뭐죠? 둘째 남자죠. 중남. 북쪽이고. 그 다음에 사선풍화절. 선풍화절. 요거 끊어지죠. 첫 번째 뭐예요? 장남이죠. 아니 장녀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육건근 사면. 세 개가 다 플러스니까 뭐예요? 가장 강한 거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삼곤지 존절. 이거 뭐 다 끊어졌으니까 어머니. 그 다음에 팔간산 상현. 위에 것만 연결됐죠. 이거 뭐죠? 삼남이 되죠. 삼남, 소남, 막내 아들. 자, 이건 방향도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방을 배치할 때도 이런 방이 배치하라는 거죠. 서북 방향에다가 아버지 방을 배치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풍수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구궁도도 외우셔야 되고 구궁도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순서라면 일감수 중연, 이곤지 삼절, 삼진 내하연, 사손 풍화절, 오 이제 중국이니까 토니까 기가할 필요 없고요. 육건근 사면, 칠택택 상절, 팔간산 상현, 구리화 중절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동양 하시려면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오행 목화금수. 오행의 목화금수는 즉, 자, 목은 춘, 화는 하, 금은 추, 수는 동. 추나추동 사시지기. 네 때의 기이다. 그러므로 사주의 주인 주인공은 왕어 사시. 네 계절의 왕하다. 결국은 뭐냐면 목은 언제 왕해요? 봄에. 화는 언제 왕해요? 하에. 여름에. 금은 언제 왕해요? 추에. 수는 언제 왕해요? 동. 겨울에 왕하다. 그 말이에요. 각각 사시에 배합된 그때가 가장 왕하다. 그 말이죠. 토거 중앙. 토는 중앙에 머물렀죠? 토는 중앙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기왕사후. 기왕사후는 뭐예요? 내 구석에다가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사고 제가 했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랬죠. 이 목, 화, 금, 수. 토는 요 각각의 구석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 붙이다. 왕사우. 우는 이제 모서리에 모서리. 각각 모서리죠. 모서리잖아요. 이게 지금 모서리에 이렇게 기댄다. 그 말이죠. 붙인다. 사우자. 네 개의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죠? 간궁이죠. 간궁. 팔간산 상현이라고 했죠. 간궁, 축, 인. 축과 인 사이를 말하고요. 손께. 사손풍화절이죠. 이거는 뭐죠? 진과 사에 해당되죠. 손궁, 진사의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공궁은 뭐죠? 미와 신에 해당되겠죠. 공궁은 미와 신에 있고, 그 다음에 육건금 사면에서 건궁은 술과 회에 머물렀죠. 술과 회. 이거를 아까 위에서 봤던 걸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술, 충미, 기왕. 이 진술, 충미는 이 네 개에서 가장 왕한 거죠. 진술, 충미는 기타가요 왕해지고, 인신. 인신은 뭐냐면 인은 여기 있고 신은 여기 있죠. 인신 이렇게 인신 기생 그 다음에 사의 기록 고운 그러므로서 산재 사유다. 그래서 이 사유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궁과 신궁에서 기타가여 생을 하고 사하궁과 신궁의 기타가여 녹을 한다. 요거는 좀 다시 위에 가서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 손께가 있죠. 여기에 신궁 있고 여기에 건궁 있고 여기에 간께가 있죠. 여기에 뭐요? 해에 자
아 여기 있네요. 있네요 이미. 여기 보면 해와 뭐예요? 자와 사이에 있는 게 근이고 축과 인에 있는 게 술해 여기죠. 술해. 그 다음에 뭐죠? 사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미와 신에 여기 공국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우리 그 지장법이라고 하죠. 손에 이렇게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명략강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아시면 다 이해되는 문장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토는 이제 진술중미에 붙여서 왕하고 붙여서 기탁에서 왕성해지는데 인목과 신금은 이 기탁에서 생을 의미한다. 인목은 뭐의 생지예요? 병화의 생지고 신금은 해수의 생지고 그렇죠? 사해는 화의 녹이고 병화의 녹지고 해는 뭐예요? 임수의 녹이 돼요. 그래서 고운 산재 사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12서 하면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 무 전왕지지. 토는 무 없어요. 전왕지지 오로지 그에 속한 왕지지는 없다는 거죠. 전왕지지가 없고 수 따라요. 어디에 따르냐면 사시지기 이 네 때의 기에 따라서 따른 숫자 2위 왕세를 논한다. 사시의 운행에 의지해서 그 왕세를 논한다 그 말이죠. 왕세를 판별한다 그 말이죠. 유용 유기자 쓰임이 있고 유기자 꺼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다. 뭘 말했냐면 유이토 이성대기 토를 반가워해서 그릇을 만든다 그 말이죠. 토를 바라고 그리고 대기 큰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악토 토를 여기는 악이 아니라 나쁘다가 아니라 싫어할 오르가 되겠네요. 싫어하다 토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 위기견 꺼리는 것을 보게 되면 수, 금목, 화수, 지, 배합 금목이나 수화의 배합에 따라서 무일정지법 정해져 있는 이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이거를 한국말로 다시 읽어보면 토는 전왕지가 없으며 왜냐하면 사시사철 중에 토를 하고 있는 건 없죠. 토는 뭐예요? 전부 이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계절의 사이사이에 간에 있죠. 사이사이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 운행에 의해서 왕성해지거나 쇠약해진다. 용암이 나타나거나 기피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토를 바라는 바가 나타나게 되면 대기를 이루게 되고 토를 바라지 않는 바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것을 기피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금목수화에 배합된 상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이 금목, 수화 이것의 배합에 따라서 화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성질이 정해진다. 토는 전적으로 토만에 의지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왕지가 뭐였어? 자오 묘유였죠. 그렇죠? 자오 묘유. 자 자는 뭐예요? 수의 왕지. 오는 화의 왕지. 그 다음에 묘는 목의 왕지. 유는 금의 왕지. 이런 게 있었잖아 왕지가. 그런데 토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차 다음에 술토지 왕세 술 논한다 서로 서술한다 뭐예요? 이 토의 왕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말이죠. 내화 이 운행 화에 의지해서 운행을 하고 그렇죠? 화의 운행에 의지하고 화에 의지해서 이 운행하고 화사어유 화는 유에서 죽고 그렇죠? 화사 즉 토수 화가 죽으면 토는 수가 되고 토이수 위제 토는 수를 좋아하는데 그걸로 뭐한다? 위제 제물로 삼고 재성으로 여기고 그 말이죠. 재성을 삼고 수왕 즉 토괴 수가 왕하면 어째요? 토가 무너져 버린다. 뭐죠? 장 맞아가지고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흙을 다 쓸고 가버리죠. 그래서 산도 무너지고 뭐 전답도 무너지고
막 그렇잖아요.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리게. 그러함으로 사유지 또 각각의 그 네 계절의 토는 사유 구석에 있는 토는 추나,기, 왕이, 실. 추나 봄과 여름에는 기가 왕하고 실하나 추동 가을과 겨울에는 기가 약해지고 이허야라 약해진다. 토가 그런가요? 토가 봄과 여름에는 왕해지고 실하고 봄에는 진토기 때문에 나무를 잘 키우죠. 습토고 미토는 또 화의 왕지고 근데 가을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토가 움츠러들고 얼어 죽죠.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 보면 토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토의 기본적인 역할은 나무를 키우는 거죠. 목을. 그런데 나무가 자자는 것은 추나하겠죠. 그 다음에 나무가 움츠러드는 것은 추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토의 작용력이 활발한 것은 추나가 그 작용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기가 왕하고 실하다고 보는 거고 겨울에는 이제 다 얼어붙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약해지면서 허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성질은 뭐다 자기의 주관적인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목화 금수의 성질에 따라서 토의 성질이 정해질 수 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중후토 토가 중첩되어서 두텁다 그 말이죠. 두터울 후 토가 이게 쌓이고 쌓아서 중후하다. 그러면 무재관 식상 만약에 재관도 없고 식상이 없다. 그러면 토가 이렇게 잔뜩 모여 있어요. 자 재관은 뭐죠? 이것이 극하는 거. 극을 해야죠. 힘이 남아도니까 극을 해야죠. 뭐를? 수를. 그 다음에 극을 받는 거는 뭐겠어요? 극을 받는 것은 관이겠죠. 뭐다? 목이겠죠. 요거는 재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서 누군가를 제압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극을 받으면 내가 힘을 쓰겠죠. 어쨌든 그래야 내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 식상은 뭐예요? 내 기운을 빼내는 거죠. 식상. 그러면 토생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에서 이 나한테 에너지가 잔뜩 지금 중중후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토가 많이 모인 거니까 힘이 세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재성으로 누군가를 누르거나 또는 극을 받아서 관에서 극을 받거나 뭔가 또 내가 내 기운을 빼내서 뭔가를 생해주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할 일 없어요. 무의도식하죠. 그러면 도연 고항 무생이라 항자가 높을 항자에 목구멍항.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그렇죠? 이런 무리들은 연, 고, 높고 항 또 높고 그리고 무생이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 보면 고항이 높을 고자에 높을 항자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남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뻐기는 태도다. 고항. 잘 못 안 쓰는 단어죠.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고항이란 말이. 근데 어쨌든 토가 많으면 그냥 답답하죠. 그냥 토가 다 많이 있으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토는 뭐예요? 신뢰. 우리가 오행의 속성성에 신이 뭐예요? 토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토가 많이 몰려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약간 느낌이 미련 곰탱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힘을 쓰지 않고 토만 모여 있으면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하고 고항하고 그리고 생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비어 있으면 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회진, 재화 타고 남은 재화 그다음에 진 티끌만 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별로 그렇게 공허하고 재나 티끌만 야기할 뿐이다. 흙만 모여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흙만 모여있으면 고운 그래서 가라사대 토치 측 자 취가 모을 치자죠. 그래서 고운 가라사대 토치 토가 모이면 그런즉 채 막힌다. 토산 즉경 토가 흩어지면 가볍고 금이 일을 설하죠. 토생금으로. 그리고 화이성지 화가 화생토로 성해주고 그런즉 성대기 직격이라. 그러면 되게 크게 귀한 격을 이룬다. 그런 부분 되겠죠. 토를 둘러싸고는 자
토를 생하는 건 뭐죠? 화생토죠. 토가 생하는 건 뭐다? 토생금이에요. 그렇죠? 토가 극하는 거는 뭐죠? 토국수죠. 토를 극하는 거는 목이죠. 목, 화, 토, 금수 다 있죠. 어쨌든 토가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이거를 기운을 재성이나 관성으로 빼거나 또는 식신상관으로 빼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토가 쓸모가 있게 되는데 막혀있고 정체하고 그러면 안 좋다 그 말이죠. 또 물이 너무 많아도 토가 휩쓸어 다니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토의 이제 일반적인 성질이 이렇다는 거죠. 가령 장계석지조, 장계석의 명조를 보면 정의, 경술, 기사, 경호시야. 장계석의 명조가 이러한 예가 된대요. 한번 볼까요? 자, 기토가 수월해 놨어요. 수월해 놨는데, 자, 사오미, 화가 화생토로 인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인성이 되죠. 토, 비견이고, 자, 이게 전부 뭐다? 토로 향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토가 너무 왕하죠. 그럼 뭐가 토가 기운을 빼내죠. 토생금으로 빼고 금생수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죠? 금의 기토 입장에서는 경금이 식상이죠. 식상으로 재성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죠. 재성으로 식신생재로 가게 해야 되죠. 그래야만 좋아 보입니다. 운도 보면 사오미 화, 병정 화, 무토 기토, 자 임묘진 관이 늦게 오죠. 여기 관이죠. 여기는 인성이 오죠. 여기는 식신이고 여기는 비겁이고. 그래서 관이 늦게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현 중화민국 장계석 총통의 사주다. 토금 상관격이다. 토금 상관격이다. 술 신정무, 신금 정화 무토죠. 여기서 신금 경금이 나와 있죠. 그래서 토금 상관격이다. 수월의 여기는 신금이고 중기는 정화이고 정기는 무토이다. 오술 벌써 이게 삼합이죠. 화죠. 역시 오술이 삼합하여 화가 되고 일지가 사화이므로 정이 극히 왕성하다 했죠. 그러나 수월은 추절이므로 금이 왕성하며 술의 여기가 신금이라 진 또한 강하다. 그렇죠? 신금 또한 강하다. 술의 정기가 무토이고, 그렇죠? 무토이고 사오지지의 장간에 무기토가 있으므로 기 또한 충족하다. 고로 정신기 삼자가 대왕하다. 크게 왕하다는 거죠. 자, 정신기가 다 왕하다. 여기서 뭐도 강하다? 화도 강하고 토도 강하고 금도 강하다.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잘 흘러갔죠. 그래서 좋았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봅시다. 이 명조를. 자, 해설 2를 보면 백영관 선생님의 사주정설인가? 옛날 제가 해놓은 작업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일주인 기토가 사화에 거울록 및 제왕을 만나죠. 기토는 뭐와 같아요? 정화와 같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오는 뭐죠? 5가 걸록이 되고 4가 왕이 되겠죠. 사화의 걸록 및 제왕을 만나 강하고 원령이 술월 금왕지절이므로 술은 뭐죠? 신유술 금이 강할 때 때란 말이죠. 이므로 용신인 경금 또한 상관이 왕성하다. 일주가 왕성하고 식상이 수기를 유행하고 있다. 식상이 수기를 유행하다. 일주가 기토인데 식상이 토가 저기 금이죠. 토생금이니까. 토생금으로 식상이 수기를 유행하고 있다. 유행시키고 있다. 이게 토생금으로 강한 기토의 힘을 금이 빼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빼어낼 숫자겠죠. 물숫자가 아니에요. 수기를 유행시키고 있다. 연지의 해수가 군토를 습루시키고 토가 이렇게 많죠. 술토, 기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 말이죠. 습루시키고 정화를 억제하여 습루란 말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정화를 억제해서 수극화해서 억제하여 화금 상극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게 정화가 경금을 누르는 것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77세의 고령을 누렸다. 77세까지 사시나 봐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명주를 좀 가져야 되겠네요. 예, 또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거 볼까요? 자, 본 명조는 이분도 이 명조는 누구냐면 김인호 원디대 그 교재에서 제가 가져왔네. 이거는요 동일한 사주인데 한번 볼까요? 본 명조는 술월 기토생으로 일주 기토는 앉은 자리 사화와 시오화에 통근하고 있으니 아까 뭐였어요? 이거는 녹이 되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죠. 노광이 되고 있으니 통근하고 있으니 원래 약한 것에 속한 것은 아니나 술중 식신 자 금이겠죠. 신금이 유기하여 그 동류인 경금 상관을 이렇게 투출했죠. 술도 속에 뭐가 있어요? 술, 신, 정, 무가 있는데 이 신금이 뭘로? 경금으로 변해서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 있으니 그 말이에요. 동류인 경금 상관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천간에 투출하였고 그 경금이 아울러 일지에도 통공하고 있으니 일지면 여기죠. 사무 경병 무토 속에도 경금이 있죠. 통근하고 있으니 고로 상관의 설기가 지나치게 심하다. 많이 기토가 설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일가는 약해지니 마땅히 연상 정화가 화생토로 이렇게 생해줘야 되겠죠. 정화 편인으로 생신하고 일주를 생하고 상관인 경금을 제압하고 생하고 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압하면서 관을 존재케 하는 것을 용어로 삼음이니 이것을 상관폐인이라고 한다. 상관폐인. 상관폐인은 뭐죠? 상관격인데 인성이 있다는 거죠. 인성이 있어서 인성은 뭐냐? 여기서는 사주 일간을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관폐인들이 대부분 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원국의 재성은 투출하지 않았고 재성은 뭐죠? 수잖아요. 수가 없죠. 투출하지 않았고 지지에 술사오는 모두 인성이죠. 인호술 화국이니까 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인성으로 존재하니 상관용인은 재를 띄우면 마땅히 관성으로 희성을 삼는 거로 상관 자 인성이 생해주고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금은 뭘로 가야 되겠어? 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수로 가면 또 뭐예요? 목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관용인은 재를 띄우면 수를 띄우면 마땅히 관성으로 희신을 삼는 거로 격국이 순수 유정해지고 용신이 정수하고 등력하며 오행이 유통하여 확실하게 대기격이 되었다. 일대기격이 되었다. 그 말이죠. 상관폐인은 인성의 운으로 행하면 더욱 적합하고 관살운으로 행하면 인성으로 전화되니 목이 관이죠. 여기서 현재 목이 관이죠. 목생화로 화의 인성. 화로 가면 화는 뭐죠? 인성이 되죠. 인성 화인성으로 변화되니 모두가 귀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대운이 동남 목화지향으로 흐르면 군정에서는 뭐죠? 수운을 쌓고 그 다음 국가의 원수에까지 이르게 되니 문무를 겸한 자질이 있으면 세계에 거인된다.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명리만 갖고 이렇게만 갖고 이걸 설명한다는 게 쉽진 않죠. 또 가져오겠습니다. 자, 진운에서 여기 보면 진운이 여기 있죠. 자, 진운에서 제강을 충하면 진술충이 되겠죠. 진술충이 되면 제강이라는 것은 월령을 말하니까요. 용신이 약간 상하나 대운 간목은 갑을목중 간목은 천간에 투관하고 을목은 지장간에 있으니 여가 진토 속 을목이 있고 갑이 여기 투출됐다는 거죠. 지장간에 있으니 희신이 강한 가운데
조화되고 개우는 개운이 어디 있어요? 개수가 어디 있어요? 개운 여기요. 개운은 지지가 해묘로 목국이 삼합되고 천간이 지지를 생해주는 수생목이 된다는 거죠. 지지를 생해주는 거로 음덕이 두터우니 희신이 거듭거한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 이민운에는 정임이 한목하고 정임한목을 하고 인호술이 화국이 모여서 화국을 이룬다고 했죠. 화국을 이루니 화도 마찬가지예요. 삼합이 됐다는 뜻이겠죠. 목화가 통명하여 희용이 가지런하게 이름으로 나라에 이익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됐으니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억초창생이 그 덕을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인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관사주. 자, 여기는 보면 간목이 없잖아요. 천간에. 그쵸? 여기에 보면 간목이 관이 되잖아요. 관이 되는데 해무, 갑임, 술신정무, 사무, 경병, 오병, 기정. 해수 속에 간목이 있을 뿐 없어요. 천간에. 근데 여기 이제 갑진대운에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자, 무관사주인데 왜 기격인가? 없으면 아예 없거나 아주 크게 된다. 요거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거지거나 진짜 부재거나 그 말이죠.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이죠. 없거나 아주 많거나 둘 중에 하나. 관은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일간을 극함으로 옛날에는 관기라고 했다. 즉 옛날에는 백성에게 있어서 관청이 무섭고 질병이 무서웠다. 그렇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관이라고 하게 되었고 관도 평관 정관으로 구분된다. 관이 있으면 나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이 존재하므로 공직에 나가게 되고 관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지 않게 되므로 관이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된다. 관이 없으면 명령하는 그럼 저도 관이 없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오를까요? 또한 관이 깨져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관이 없으면 제재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화도 많이 내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성장하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기만 아는 저 같은 사람 소인배가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아무튼 재밌는 사주예요. 지금 토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장계석, 총통의 사주까지 나왔는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